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이 딱 입금됐습니다. 누구인지 왜 보냈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런데 정말 단 몇 시간 뒤에요. 여러분의 모든 금융거래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통장 묶기라는 신종 금융사기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 정말 교묘하고 치명적인 통장 묶기 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기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노리는지, 실제 피해 사례는 또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요. 저희에게 제공된 통장 묶기 사기 방어 매뉴얼 이걸 바탕으로 진행할 거고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좀 속속들이 이해하고요.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산과 그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또 앞으로도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사기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매뉴얼에 나온 실제 피해 사례 몇 가지부터 좀 살펴보죠.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 72살이신 은퇴 교사분이신데요.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대요. 100만 원 입금 문자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은행에 연락해보려던 그 찰나에 바로 계좌 지급 정지 문자가 또 왔답니다. 불과 2시간 만이었다고 해요. 2시간이요. 와, 정말 순식간이네요. 네. 은행에 가니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계좌로 등록돼서 사용 못한다. 이 말만 계속 반복했고요. 김영수 씨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몇 달 동안 자기 돈을 못 쓰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셨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부산에 사는 26살 취업준비생 이지훈 씨. 이분은 50만 원이 입금된 후에 통장이 바로 정지됐는데 하필 그날 중요한 면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통카드조차 못 써서 결국 면접에 못 갔다고 합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아이고, 면접 날에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 후로 3개월 동안 통장 사용이 아예 불가능했답니다. 3개월이나요? 그리고 대전에서 작은 분식집 하시던 51살 박미선 씨 사연은 더 심각해요. 200만 원이 입금되고 나서요. 한창 바쁜 저녁 장사 시간에 카드 단말기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아, 장사 중에요? 네, 결국 그날 장사 접고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통장 풀리기까지 무려 5달이 걸렸답니다. 그 사이에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셨고요. 5달. 이건 정말 생계가 막혀버린 거네요. 맞아요. 이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매뉴얼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 사는 곳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 그 말은 즉, 이게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일상이 순식간에 파괴됐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금융거래 좀 불편한 걸 넘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못 가고 장사 못 하고 심지어 폐업까지. 그러니까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닥칠 수 있는 뭐랄까 악몽 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도대체 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 통장이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묶여버리는 걸까요? 매뉴얼에서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제도를 그 핵심 원인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참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딱 발생했을 때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요. 그 계좌를 아주 신속하게 지급정지시켜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자. 이게 목적이거든요. 네네. 취지는 좋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신속성입니다. 피해 신고가 딱 접수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빠르면 몇 시간 안에도 반영하고요. 보통은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 바로 계좌가 묶일 수가 있어요. 네, 당일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슨 돈이지 하고 이게 뭐지 하고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신속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럼 사기범들은 이 좋은 제도를 대체 어떻게 악용하는 건가요? 매뉴얼에 그 수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사기범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계좌 여러 개에다가 돈을 조금씩 입금해요. 소액으로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제3자한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이스피싱 당한 피해자가 나 사기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잠깐 스쳐 지나갔던 여러분의 계좌가 범죄 이용 계좌로 딱 찍혀서 지급 정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피해자도 아니고 뭐 가해자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돈이 잠깐 내 통장을 거쳐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통장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사기범들이 자금 세탁하거나 추적을 피하려고 이용한 그냥 중간 경유지일 뿐인 거죠. 그런데 현재 금융 시스템이나 법 제도는요. 일단 돈이 흘러간 경로에 있는 모든 계좌를 의심 대상으로 보고 정지부터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일단 멈추고 본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매뉴얼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발생하는데 바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한데요. 전문가님은 금융사기 예방 상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지점에서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좀 흔한 오해 같은 거 몇 가지만 바로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장이 묶이면 이걸 풀 수 있는 건 오직 신고한 그 피해자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가장 흔하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매뉴얼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계좌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 사기 사건과 나는 정말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걸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돈 보낸 사람 누군지 전혀 모른다. 입금된 돈 단 1원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내 계좌는 평소에도 그냥 정상적인 거래만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요, 서류나 기록 같은 걸로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제되기까지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편인가요? 네, 매뉴얼에 따르면요.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처리 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아, 기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빨리빨리 대응하고 증거 자료 잘 챙겨서 내면 일주일 만에 해결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반대로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거나 아니면 증거가 좀 부족하면 수개월은 기본이고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1년이요? 와. 네. 그래서 매뉴얼이 계속 강조하는 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 그리고 증거를 얼마나 잘 확보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해결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정말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어요. 와,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고 내 삶 전체를 그냥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뉴얼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건 그냥 누가 돈을 잘못 보낸 그런 단순 차고 송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범죄의 도구로 쓰려는 아주 의도적인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의 모든 금융생활이 마비되는 겁니다. 월급 통장, 카드 대금 나가는 계좌,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 대출 상환 계좌까지 그냥 모조리 다 멈춰설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모든 금융거래가 딱 중단된다면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대응 매뉴얼, 이걸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단계, 30분 내 3종 신고 매뉴얼은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강조합니다. 골든타임, 모르는 돈이 입금된 걸 딱 알게 된 순간부터 30분. 딱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세 군데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 나중에 해야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159999,
신한은행 1577-8000 이런 곳이죠. 지금 바로 여러분 주거래은행 고객센터 번호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꼭이요. 전화해서는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혹시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인지 확인 요청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입니다. 1332. 이 번호도 필수 저장입니다. 세 번째는 경찰 112입니다. 제 계좌로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돼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꼭 세 군데 다 해야 하나? 하나만 하면 안 되나? 매뉴얼에 따르면요. 각 기관의 역할과 대응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분 계좌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금융감독원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경보를 발령하고 정보를 쫙 공유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실제 범죄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아, 역할이 다 다르군요. 네. 이 세 기관이 동시에 이걸 인지하고 움직여야만 빈틈없는 그야말로 삼중 안전망이 딱 구축돼서 여러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뉴얼에서는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놓치면요. 사실상 사기범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고 여러분의 계좌가 실제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30번 내 3중 신고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2단계, 모든 증거 확보. 이 3중 신고를 신속하게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매뉴얼에서는 2단계를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무기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정말 강조하는데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까요? 첫째, 입금 내역 화면 캡처입니다. 날짜, 시간, 금액, 보낸 사람 정보가 전부 다 나오게요. 은행 앱 화면을 즉시 스크린샷으로 딱 찍어서 안전하게 최소 3군데 이상, 휴대폰, 이메일,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바로 저장해야 합니다. 네, 여러 곳에요. 하나만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둘째, 관련된 문자 메시지 백업입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문자 같은 거요. 이것도 캡처하고 원본은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 보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 그러면 그 기록, 문자든 통화 목록이든 전부 다 저장해야 하고요. 셋째, 통화 녹음입니다. 혹시라도 그 송금자나 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게 된다면요,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자동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계좌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는 겁니다. 최소 최근 3개월치 내역을 은행에 직접 가셔서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 매뉴얼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라고 강조하는 이유 아주 명확합니다. 결국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은행에 소명 자료를 내야 할 때 여러분이 나는 이 돈이랑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 돈 안 썼다, 평소랑 다른 이상한 거래 없었다, 이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통한다는 거군요. 네, 말로만 주장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실제로 매뉴얼에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빨리 해결된 경우들은 공통적으로 초기 대응이 빨랐고 이렇게 확보해둔 증거 자료가 아주 명확하고 충분했습니다. 반대로 증거 확보에 좀 소홀했다가 문자 지웠는데 캡처 안 해놨는데 이러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해결이 막 몇 달씩 늦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해요. 결국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증거 확보 단계에 충실한 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인 거죠. 네. 3중 신고, 증거 확보, 이제 3단계. 적극적 해제 요청입니다. 신고하고 증거 모았다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직접 움직여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셔서 통장 지급정지 관련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사기랑 무관하니까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요구하셔야 해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서류인가요? 이게 뭐냐면요.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습니다 하고 확인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해요. 아, 필수 서류군요. 네. 발급받는데 며칠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필요한 모든 서류, 신분증,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그리고 2단계에서 모았던 모든 증거 자료들 있죠? 그거 싹 챙겨서 은행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분께 지급정지 해제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서류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보통 며칠 안에 해제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매뉴얼에 나온 인천 사례처럼 진짜 빨리 대응하면 일주일 만에도 풀릴 수 있지만 대구 사례처럼 심고나 증거 확보, 은행 방문 이런 걸 계속 미루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 기한이 없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곧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가 해결 속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나는 결백하다, 증명하고 풀어달라 요청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네요. 지금까지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응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매뉴얼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로 예방을 꼽고 있더라고요. 에이,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이런 막연한 생각 대신에요.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어떤 예방 루틴들이 있을까요? 네, 매뉴얼에서는 4가지 핵심 예방 루틴을 제안합니다. 이걸 생활화하면요, 통장 묵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금융사기 위험까지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루틴은 매일 통장 잔액 확인입니다. 하루에 딱 10초면 돼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딱 정해진 시간에 은행 앱 잠깐 켜서 잔액이랑 아주 간단하게 최근 거래 한두 건만 딱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만약에 이상한 입출금이 있다면 바로 알아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1단계 3중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겠죠.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네, 매일 10초 투자. 이건 정말 해볼만 하겠네요. 두 번째 루틴은 주간 거래 내역 점검이군요. 네, 매일 잔액 확인하는 거에 더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 같은 때 이용해서 최근 일주일치 거래 내역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는 겁니다. 이때 이 5천 원은 뭐지?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아주 적은 금액의 거래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소액도요? 네. 매뉴얼에 따르면요, 사기범들이 본격적인 범행 전에 1,000원이나 5,000원 같은 소액을 먼저 입금하면서 그 계좌가 반응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산주부 사례처럼 이런 소액 의심 거래를 발견하고 신고해서 사전에 차단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아, 테스트용 입금일 수도 있군요. 세 번째 루틴은 월 1회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사실 이건 저도 좀 귀찮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은 이 딱 3분 정도의 투자가 해킹 위험을 무려 70%나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해요. 특히 공용 와이파이 쓰거나 피싱 링크 잘못 클릭해서 계정 정보 유출되는 위험, 이거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그렇죠. 매달 바꾸는 게 너무 번거로우시면 자신만 아는 규칙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 비밀번호에다가 그 달을 뜻하는 숫자 2자리를 덧붙인다거나 1월엔 01, 2월엔 02 이렇게요. 중요한 건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그 습관 자체입니다. 네,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루틴은 분기 1회 가족 간 금융사기 정보 공유네요. 이건 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명절이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딱 10번 정도만요. 요즘 이런 사기 있더더라. 혹시 이런 전화나 문자 오면 꼭 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환경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부모님 세대 계시잖아요. 그분들께는 자녀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게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걱정 많이 되죠. 네, 매뉴얼에 소개된 광주 아들 사례처럼 미리 정보를 나눠서 어머니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서울 아버지 사례처럼 피해를 보고도 이게 창피해서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는 누구든 당할 수 있다.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를 가정에서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예방 루틴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사례도 매뉴얼에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65살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통장 확인하는 습관 덕분에 의심스러운 120만 원 입금을 즉시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바로 신고했고 사기범이 그 돈을 쓰기 전에 조치가 돼서 단 하루 만에 통장이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하루 만에요. 대단하네요.
네. 또 대전의 박영희 씨는 월 1회 비밀번호 변경하는 습관 덕분에 해킹 시도를 은행에서 감지하고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예방이라는 게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 예방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피해의 크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뉴얼은 최선의 방어는 예방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오늘 통장 목기 사기 방어 매뉴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 모르는 돈은 절대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덫일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그 덫에 걸리지 않을 방법, 그리고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이유 없는 입금은 없습니다. 아유, 실수겠지 뭐, 연락 오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이제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모르는 돈의 입금은 즉시 대응해야 할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딱 10분만 투자해서 이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휴대폰 연락처에 거래은행 1332-112 이 3개 번호 꼭 저장하시고요. 둘째, 지금 바로 은행 앱 열어서 오늘 거래 내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거 없나? 셋째,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은행 비밀번호 한번 바꾸시고요. 넷째, 가족분들께 통장 묶기 사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메시지 하나 보내시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 수법은 AI 음성 변조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 앞으로 더 교묘해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역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뉴얼이 제시하는 대응책의 핵심은 결국 지속적인 경계심을 잃지 않는 것, 새로운 사기 정보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가족과 자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오늘 배운 4가지 예방 루틴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우리의 무관심, 방심, 그리고 고립을 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대학생이 이런 금융사기 정보를 할머니께 미리 알려드려서 실제 큰 피해를 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매뉴얼에 있었습니다.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얻으신 이 지식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주변의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금융생활에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